그러면 이제 6위. 자, 6위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따롱 따롱. 오, 약간 단장님이 나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짜고 들어온 거 같아.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 맞습니다. 그럼 롯데 먼저 할게요. 네. 롯데는 제가 감으로 생각할 때는 5강을 경쟁하는 팀은 이제 그 마지막 5위는 두산, SSG,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WAR을 놓고 보니까 롯데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WAR을 스포츠와이하고 스태티스를 봤을 때 그 기준을 놓고 보면은 롯데를 이제 6위로 놨습니다. 그 레인지를 놓고 보면 잘하면 5위까지 갈 수 있다. 떨어지면은 8위까지.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이고 일단 담당팀 버프 조금 넣었고요. 많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지난해 사실 롯데 같은 경우도 뭐 다른 팀에서 조금 얘기를 했지만 롯데 같은 팀이야말로 진짜 타격이 살아났을 때 좀 전반적으로 신나서 하는 팀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 시즌에 어린 선수들 우리 윤고, 나황, 손까지 굉장히 많은 경험치를 얻었고 스스로의 어떤 좀 방향성을 찾았다고 할까요? 그런 점에서 제가 굉장히 좀 높게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일단 안방마님이 중간에 이제 전력에서 이탈한 부분이 좀 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뭐 ABS라고 하지만 이 볼 배합이나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어린 선수들이 좀 겪었을 수 있는데 올해는 좀 건강하게 좀 풀시즌을 뛸 수 있는 몸으로 왔다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이제 시범 경기를 보는데 김진욱 선수의 어떤 투구 메커니즘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군대까지 이제 미루면서 올인을 해보자라는 게 느껴지는데, 그런 부분에서 롯데가 네, 5위 싸움을 할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하나랑도 좀 비슷한데요. 이 팀이 또 마지막에는 또 항상 롯데가 믿는 지금 마지막 카드는 김태형 감독이거든요. 김태형 감독이 2년 차에는 진짜 이제 뭐 허니문 이런 거 다 끝났으니까 이제 진짜 보여줄 때가 됐다라고 해서 5강 싸움을 목표로 하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팀도 사실은 좀 하나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수비에서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 또 끝도 없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8위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라가는 건 4위, 8위. 4위, 8위. 네. 그러면 우리 롯데고, 그다음 하나, 하나 해주시죠. 하나는 뭐 5강 싸움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순위만 이렇게 한 거고요. 뭐 일단 선발이 강하다는 건 뭐 모두가 인정하는 바고, 근데 타선이 약간 임팩트가 좀 약하다는 느낌은 있거든요. 좀 나이 있는 선수들도 있고, 그래서 좀 지키는 야구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점수차 좀 타이트한 게임들을 많이 하게 될 텐데 거기서 좀 승을 많이 하느냐 아니 못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5등도 할 수 있고, 잘 안 되면은 뭐 6등, 7등 뭐 요 사이를 오가면서 시즌 끝까지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럼 5위에서 7위까지. 네. 우리 정 기자님. 저는 일단 뭐 이혜진 기자가 앞서 다 얘기했던 선발진 강한 거 맞고 타선 짜임새 좋아진 거 맞고, 하지만 이제 하나의 불펜을 좀 들여다보면 주현정 선수가 이제 잘했어요. 쟤네 잘해주고 계속 올해도 잘해주는 바람을 갖고 있는데, 불펜의 뎁스만 보면 이 팀이 5강 경쟁을 할 수 있는 팀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저는 첫 번째 포인트는 거기고, 두 번째는 김경문 감독에 대한 이야기가 좀 캠프 때부터 많이 나오고, 지난해 마무리 캠프 때, 그러니까 김경문 감독이 처음에 이제 지난해 6월 달에 왔을 때는 정말 인자하고 김경문 감독이 너무 달라졌어요, 이런 얘기 나오다가 지금 이제 김경문 감독이 2년차 시즌이니까 좀 더 이제 팀을 휘어잡고 이제 독하게 끌고 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오히려 저는 그게 한화에게는 좀 독이 될 수 있다. 예. 그리고 선수들이 이제 캠프 때나 시범 경기 때 보면 뭔가 실책이 나왔을 때 이제 덕아웃을 의식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봤을 때, 예, 그런 점들에 있어서 좀 감독의 리더십이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는 뭐 5명의 선발이 다 터지고 문동주 선수가 가장 최근 시범 경기처럼 159km, 160을 쫙쫙 찍어주고 이러면 저는 3위까지도 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못했을 때는 떨어질 텐데, 그래도 지금 하나가 2023년 9위, 작년에 8위, 그리고 이제 저는 7위는 무조건 7위 이상은 무조건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럼 3위에서 7위까지. 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7위. 하나, 둘, 둘, 셋. 셋. 잠깐만, 너무 빨라요 지금. 빨리 하지. 자, 7위 한번 하시죠. 하나, 둘, 셋.
이 기자님부터 두산부터. 사실 두산도 아까 뭐 하나, 롯데를 먼저 언급을 하긴 했는데 좀 비슷한 선상에서 5강 싸움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웨인 원투펀치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그 어느 때보다 높을 때라고 생각하고 자신감 있게 가장 먼저 또 웨인 원투펀치를 구성했던 팀이잖아요. 그거를 좀 보여주지 않을까 싶고 저는 변수가 있다면은 타선 쪽이라고 생각을 해요. 작년에도 이 타선이 터질 듯 뭔가 안 터져서 좀 많이 고전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이 올해 만약에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5강 싸움 할 수 있는 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하나 이제 7위로 예상했는데 저도 사실 처음에 이제 그 스포츠앤 플러스에서 5강 예상할 때는 하나도 생각을 했는데 이거 저도 이렇게 분석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선수들의 WAR이나 여러 가지 기록을 보니까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뭐가 안 나왔다는 거? 이게 점수가 안 나와요. 이게 그리고 특히 스포츠와의 WAR은 60%가 타자예요. 스태티즈는 50%가 그 타자고 10%가 높은데 스포츠와이가 더 맞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가 타구 투수잖아요. 저는 이제 올해 또 공인구 반발 기수가 낮아지지 않을까. 그러면 하나가 유리할 것 같고 작년처럼 탱탱볼이면 불리할 것 같고 타격이 약하다는 거죠. 지금 선발이 강하다고 하지만 그렇게 강한가? 사실 이게 임팩트가 약해요. 뎁스는 좋아졌어요. 분명히. 근데 선수들의 면면을 보면 이렇게 무섭나? 싶은 거예요. 제가 상대팀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조금 이렇게 높게 안 나오더라고요. 저도 이 기자님 얘기한 것처럼 하나 이제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5위 가야 된다. 이런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쉽지 않다. 그러니까 위의 팀들이 더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7위를 놓고 만약 올라가면 하나는 5위까지 갈 수는 있죠. 4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최대치는 5위, 떨어지면 8위. 하나랑 반대로 하나는 투수는 좋은데 뭐 타선이 조금 아쉽고 NC는 반대로 투수 쪽이 좀 약하고 타선은 거의 약간 최상위권 중에 하나라고 봤거든요. 예. 그래서 방망이 야구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사실 투수 쪽은 부상자도 많고 또 외국인 투수가 2명이 다 새 얼굴로 바뀌면서 그것도 좀 변수가 있고 투수가 세고 타자가 약한 팀이랑 투수가 약간 아쉽고 타자가 센 팀이랑 놓고 보면 하나보다는 그래도 NC가 조금 밑으로 갈 거라고 예상을 해가지고 7위로 예상을 했고 잘 되면은 뭐 여기도 5강 싸움은 가능한데 쉽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우리 정 기자님.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SSG는 저는 5, 6위에서 싸움을 할 거라고 봤는데 리치 화이트 선수의 이 부상이 저는 크다고 봐요. 상당히 SSG가 올해 성적을 내는 데 있어서 내부적인 기대도 그렇고 화이트가 1선발 정도를 맡아주면서 팀을 끌고 가주길 바랬는데 지금 일단 햄스트링 부상 결과가 14일 날 이제 결정이 나오는데 현재 분위기상으로는 썩 좋아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 척 단추가 좀 꼬이게 되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대체 선수까지 좀 찾아보려고 하는 이런 눈치인 걸로 알고 있는데 SSG가 좀 희망적인 시나리오로 이렇게 갔던 부분이 좀 꼬였다는 점 여기서 상당히 이제 돌발 변수가 생겼다는 점에서 좀 그렇고 그리고 SS는 언제든 뭐 최정 김강민이 있으면 5강을 간다고 하는데 이 두 선수의 나이가 이제 점점 들어간다는 점 과거 같은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점에서 저는 5강이 아닌 좀 밑에 이제 7위까지 이렇게 놓고 뭐 잘하면 5강이죠. 못하면 7, 8위 이렇게까지. 8위까지. 네. 그러면 이제 8위 팀. 네. 하나, 둘, 셋, 셋. CS가 압도적이네요. 그럼 롯데 먼저 해주시죠. 롯데는 다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롯데의 이 구단의 색깔을 봤을 때 좀 정확하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롯데가 무슨 야구를 추구를 하는지. 물론 김태형 감독이 있으면서 뭐 과거보다는 더 끈끈해졌고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지만 롯데 전반적으로 타선, 불펜, 선발 외국인 선수들 빼고는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강해서 저는 롯데는 5강은 힘들다. 떨어지면 요 8위가 마지노선이다. 6, 7, 8 많이 올라가면 5강 밑에 5할 승률 좀 넘기는 수준 떨어지면 그래도 8위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백 기자님. 네. SS. SSG는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선발이 이렇게 강하지 않은데 지금 벌써 단추가 하나가 좀 제대로 안 꿰진 거잖아요. 네, 거기서 좀 약점이 있다고 보고 야수진에 뭐 최정이나 뭐 에레디아 이렇게 좋은 선수가 있긴 한데 조금 그 몇몇 선수에 좀 편중이 돼 있고 전체적으로 뎁스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느낌이에요. 예. 불펜은 괜찮은데 나머지 부분들이 좀 약점이 있어가지고 잘하면 이제 5강 싸움은 할 수가 있는데 예. 올라가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5등에서 8등 그 사이로 예상합니다. 그러면 우리 저도 SH 오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영상 보면은 이제 예, 예. 열심히 뛰어오실 것 같기도 한데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제가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낮아졌어요. 그게 이제 화이트 선수의 부상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말씀하셨지만 지난 시즌에 비해서 SSG가 어떤 부분이 이제 보강이 됐느냐를 봤을 때 사실은 두드러지는 거는 이 김민 선수를 제외하면 크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SG가 5강을 노렸던 이유는 이 미치 화이트 선수와 앤더슨 선수 그리고 김광현으로 이어진 이 선발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일단 한 축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게 뭐 비단 전력으로도 분명히 마이너스적인 요소지만 이제 선수들 전체도 아 이러다가 우리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즌 초반에. 그리고 이제 최정, 김광현 뭐 이렇게 확실한 또 투타 에이스가 있지만 이들의 나이가 좀 먹어간다는 거. 이들뿐만이 아니라 뭐 노경은 선수, 한유선 선수 이런 식으로 다른 선수들도 사실은 나이가 먹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SSG 내부에서도 새로운 유망주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지만 이 선수들을 계속 인내심 있게 언제까지 또 두고 볼 수 있을까? 이 부분도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잘하면 저는 근데 5강 또 싸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뭐 8위 이하로까지는 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하로 생각했을 때 얘기였습니다. 아, 저도 SSC 제일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도 캠프 들어가기 전까지는 5강 싸움 충분히 할 수 있는 전력이다, SSC가.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퀘스천이 많이 드는 거예요. 지금 저도 예전부터 작년까지는 김광현하고 최정이 건재하면 SSC가 5강을 못 갈 이유가 없다. 그런 생각했는데 김광현 선수가 조금 나이가 느껴져요. 지금 던지는 걸 보면. 그래도 SSC는 저력이 있는 팀이다. 항상 이렇게 그 피타고리안 승률이 대비해서 실제 승률이 높은 팀이잖아요. 그건 저력이 있는 팀이라고 저는 해석하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면 5위, 떨어지면은 8위. 네, 이렇게 생각. 자, 그럼 9위. 자, 하나, 둘, 셋. 자, 다 세 분이 저는 키움하고 싶은데. 분이 저는 키움하고 싶은데. 근데 왜? 그럼 항상 이렇게 9위, 10위를 좀 특이하게 하십니다. 우리 그럼 키움 먼저 하시죠. 저는 키움이 좀 올해 모두가 예상하는 꼴찌 후보 뎁스도 약하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오히려 키움이 저는 이를 낼 수도 있겠다. 일단 외국인 타자 2명을 데리고 와서 작년에 모든 공격 지표가 꼴찌였는데 그런 공격 지표에서 어느 정도 외국인 타자 2명을 넣으면서 이제 상승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신인도 데려온 투수들 일단 지금 정현우 선수가 이제 4선발로 확정이 됐는데 그 정도로 이 지금 정현우 선수의 가치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오히려 배찬승, 정현우, 김영우 뭐 이런 선수들 중에 지금 뭐 전문가들 몇 명하고 해설위원들 얘기하면 뭐 정현우 선수의 그 포크볼 자체가 기가 막힌. 네, 그런 포크볼 미래 리그에 처음 봤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괜찮을 것 같고 지금 키움이 리모델링이 아니고 리빌딩 과정에 있는 과정이지만 젊은 선수들이 생각보다 빨리 성장하고 있다는 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오히려 저는 NC가 이제 꼴찌로 꼽을 건데 NC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좀 희망 시나리오를 이렇게 그려보면서 저는 9위, 10위 잘하면 9위, 못하면 10위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9위. 저는 아까 NC 말씀하신 거랑 좀 비슷한데 사실 이번 비시즌에 좀 조용한 팀 중 한 팀이 아니었나 싶어요. 큰 이슈 없이 또 큰 전력 보강 없이. 그래서 작년보다 어떤 부분이 좀 좋아졌느냐라고 할 때 사실 딱 마땅히 확 떠오르는 게 사실은 없었고 이 이제 새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제
우리가 항상 이 연착륙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뚜껑 열어봐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확실히 여기는 믿고 간다 이런 생각이 조금 덜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호준 감독이 첫 이제 감독 자리에 올라서 어떤 리더십을 펼칠지 그런 것들도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조금 낮게 잡았습니다. 저도 NC를 9위로 했는데 전력 보강 요인도 없지만 그 마운드가 너무 약해 보여요. 선발 불펜 다. 근데 타격도 그러니까 WR 수치는 좋다고 해도 그렇게 임팩트가 있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 그래서 9위로 놓고 올라가면은 올라간다고 해도 저는 7위 이상은 좀 어렵다고 아무리 올라가도 그리고 그래도 꼴찌는 안 한다. 사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모기업 사정이 안 좋으면은 그게 좀 팀 성적이나 시즌 치르는데 영향이 있죠. 미치나요? 네, 왜냐하면 그 원래도 어려운 팀이 이제 모기업이 안 좋으면은 모르겠는데 NC는 사실 그 투자를 많이 했던 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떨어지는 폭을 기존 선수들이 많이 느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기에도 영향은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도 사실 마이너스 요인이에요. 저는 롯데 했는데 롯데가 작년에 외국인 3명이 다 잘했잖아요. 근데 5강을 사실 못 갔고 이게 젊은 야수들이 많이 터졌는데도 그게 안 됐거든요. 예. 그 자체 전력에서 좀 한계가 있다는 얘기고 겨울에 사실 보강 폭이 크지 않았고 그렇게 보면은 외국인 쪽에서 변동이 많은데 작년 같은 일이 재현 가능할까 좀 그런 의구심도 있고 그래서 9등으로 했고 잘하면 한 6, 7등 그 사이 정도 예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뭐 사실 키움은 다 통일될 줄 알았더니 정 기자님이 또 하여튼 청개구리 같은 네, 키움 뭐 다 키움이죠? 네. 나머지 분. 그래서 그럼 NC 우선 고향 팀이잖아요. 근데 뭐 NC가 참 탁가놓고해서 어느 하나 외국인 선수들 잘해줄 거라는 그 기대치예요. 이번에는 기대치를 빼고 여러 가지 전력 요소로 봤을 때 저는 플러스 요인이 하나도 없다고 보거든요. 마무리 김시훈 선수도 아마 맡을 것 같은데 어떤 역할을 할지. 근데 이제 저는 10위로 꼽았던 게 이제 정방꿀의 저주라고. 고향 팀을 위한. 고향 팀을 위한. 네. 그게 뭔 얘기냐면 NC는 항상 2년 전에도 그렇고 항상 하위권으로 전력이 안 좋다고 했을 때 뭔가 치고 올라가는 그런 구단이었어요. 김경문 감독 시대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저는 NC를 꼴찌로 꼽았지만 순위 변동폭이 생각보다 클 수도 있는 그럼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5강까지도. 5위까지도. 5위까지. 예. 그러니까 저희가 정방꿀에 그걸로 봤을 때는 뭐 작년에 삼성이 2위까지 올라갔는데 NC는 뭐 그 정도까지는 못 올라가요. 근데 5강 싸움까지는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래서 NC는 정방꿀 픽으로 한번 11위로 해봤습니다. 그런 식으로 도망가는구나. 우리 백 많이 기자님 저 걸렸습니다. 키움. 예. 이거는 사실 전력의 합으로만 놓고 보면은 차이가 너무 커가지고 이게 이프가 엄청 많이 터져야 돼요. 키움이 더 올라가려면은 푸이그랑 뭐 카디네스가 진짜 거의 최대치로 잘해주고 그다음에 뭐 외국인 로젠버그가 거의 딴 팀 1선발 버금가게 잘 던져주고 뭐 신인들 한 3-4명 막 이정우 첫 시즌처럼 터져주고 이래야지 그 좁혀질 정도로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키움이 이제 9등, 10등 뭐 그 사이 싸움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거보다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근데 이게 뭐 그 성적이 안 좋으면 사실 좀 우울하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커나가는 어린 선수들 자리 잡아가는 선수들 보면서 좀 예전에 그 히어로즈 처음에 막 이렇게 치고 올라오기 전 그 단계를 보는 그런 느낌으로 보면은 그래도 의미 있는 뭐 시즌도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올라가야 9위. 그렇죠. 네. 우리 이 기자님. 저 완전히 공감을 하고 객관적 전력으로 봤을 때 조금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리고 아까 이제 신인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또 모습을 비출 것 같은데 그거 자체가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객관적 전력에서 조금 열세에 있다라는 의미라고도 보여져요. 그리고 유망주들이 터지면 너무너무 좋기는 한데 저는 1년 풀타임으로 뛰는 건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이 선수들이 분명히 우여곡절을 겪을 수 있다, 기복을 겪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
네, 하위권으로 배치를 했고 대신에 굉장히 무서운 하위 팀일 것 같다. 그러니까 왜냐면 또 선수들이 한번 또 신바람을 내면은 또 확 치고 나가는 거기 있기 때문에 뭐 전체적인 시즌으로 봤을 때는 조금 약팀일 수 있지만 이 경기 하나하나로 봤을 때는 뭐 예를 들면 기아같이 뭐 강팀이라고 하는 팀들도 이 팀 앞에서는 또 무기력하게 패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올라가면 어디까지? 9위. 비슷하네요. 저도 뭐 키움은 짧게 하면은 신인들이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은 정현우도 그렇고 야수들 그 선수들이 생각보다 괜찮다. 근데 그런 희망적인 요인도 있는데 외국인 선수 3명은 저는 퀘스천이 많아요. 아니 로젠보그도 왜 2명을 내보내고 로젠보그를 내려왔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좀 약하고 그 푸이그도 퀘스천이 되게 많아요. 저는 제가 볼 때. 그래서 외국인 선수 작년에 외국인 선수 3명의 버프가 있었잖아요. 이게 역할이 있었잖아요. 근데 너무 좀 약하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작년에 4할 승률이라는 게 대단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10위고요. 키움보다 못한 구단은 좀 심각한 거 아닌가? 사실. 너무해. 저는 아니, 솔직히 아무리 따져봐도 WR도 아무리 감으로 생각해도 너무 차이가 나요. 맞아. 9위 팀하고. 그래서 9위로 올라가기도 쉽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네. 9위랑 그냥 2배던데요. 네, 2배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9위로 올라가기도 쉽지 않다입니다. 올해는 제가 볼 때 외국인 선수들하고 신인들이 예년보다 훨씬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들 아까 얘기한 콜로빈 같은 선수 이게 어떻게 왔을까?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외국인 선수들이 좋아졌고 신인들 역대급이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변수의 폭은 여기서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올라가고 떨어지는 폭. 그래서 외국인 선수들하고 이제 그 신인 중에서 누가 괜찮은지 어느 팀이 외국인 선수가 좋고 누가 좋고 신인 누가 좋은지 요거만 한번 간단하게 해주시죠. 우리 정 기자님.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산 전력 분석할 때 했지만 콜로빈, 잭로그, 요 구성. 타자는 타자 케이브. 전체. 네, 케이브도 괜찮아 보여. 케이브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두산이 네. 제일 좋다. 외국인 구성적으로는 저는 제일 좋은 팀이라고 보고 일단 콜로빈이 부상만 없다면 저는 지난해 내일 만한 성적을 충분히 올려줄 수 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아마 올해 리그를 가장 빛낼 수 있는 가장 주목받는 외국인 투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신인은 저는 최근 1라운드 1순위 신인들이 좀 못했어요. 뭐 그런 면에서 올해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정현우 선수한테 좀 기대를 걸어보자. 물론 승수를 많이 벌지는 못할 거예요. 잘 선발로 나갔을 때 왜 타선이 그렇게 이제 뒷받침을 해주는데 퀄리티 스타트에서 한 15개 정도만 찍어주면 성공작일 것 같은데 그 역할을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포크볼은 저는 진짜 야구 팬들이 올 한해 보면서 정현우의 포크볼을 한번 지켜봐도 될 것 같고 1군에서 충분히 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백 기자님. 저도 두산 외국인 선수 좋다고 보는데 다른 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롯데가 그 터커 데이비슨 있잖아요. 새로운 선수. 이 선수가 좋아 보이더라고요. 구속도 좌완이 그 정도면 국내에서 되게 빠른 편이고 뭐 디셉션이라든가 뭐 이제 좀 타자 입장에서 그렇게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많다고 보거든요. 반즈랑 이제 기본적으로 레이에스 이렇게 작년에 잘했던 기대치가 어느 정도 있는 선수들이랑 조합이 되니까 롯데가 좋은 것 같고 저는 위즈덤만 좀 적응하면 기아도 외국인 선수 트리오 괜찮다고 그렇게 보고 신인왕은 사실 저도 정현우가 잘할 거라는 거 동의를 하는데 이게 선발이잖아요. 이닝이 아마 제한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신인왕 경쟁할 때 그거는 좀 불리한 부분일 수 있어가지고 그보다는 이제 불펜 쪽에서 이제 짧게 던지는 신인들 있잖아요. 뭐 김영우라든가 뭐 배찬승 이런 선수들이 이제 불펜에서 요긴하게 많이 역할을 하고 많이 나올 거예요. 아마 팀 전력상으로도 봐도. 그럼 작년에 김태경 같이 그런 효과를 좀 볼 것 같아가지고 그 두 선수 후보로 예상합니다. 우리 이 기자님.
저도 두산 굉장히 외국인 선수 좋아 보이고, 그다음에 좀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선수는 롯데 레이에스 선수거든요. 사실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컨택률 좋은 그런 외국인 선수들이 첫 해보다 그 다음에 더 잘하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적응을 하면서. 그리고 이 선수가 이제 야구에 대한 태도나 어떤 팀에 대한 헌신도가 굉장히 높은 선수여서 만약에 몸 상태가 뒷받침된다고 하면은 작년보다 더 잘할 수도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또 하나도 새로운 선수들이 굉장히 좀 진중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선수들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인왕은 저는 삼성 배창훈 선수 좀 밀고 싶어요. 네. 일단 많이 조금씩 눌러주면서. 네, 조금씩 눌러주면서, 그리고 사실 배찬선 선수한테 너무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2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 이 선수들도 다 좋거든요. 그런 시너지 효과가 좀 있더라고요. 이 다른 선수들이 막 잘하니까, 친구들이 잘하니까 본인도 굉장히 좀 잘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고, 그다음에 다 듣더라고요. 뭐 정현우 선수가 뭐 어땠다도 이런 걸 다 들으면서 본인도 굉장히 딱 이렇게 좀 중심 잡고 하려는 모습이 보여서 좀 밀고 싶습니다. 저는 콜업인 되게 높게 봐요. 야, 어떻게 저런 선수가 왔을까? 에릭 패디 왔을 때 그런 느낌이에요. 패디도 이런 선수도 오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두산이 이번 외국인 선수가 좋아요. 3명 다. 잭로그하고 그 케이브는 좀 안정적인 선수. 크게 뭐 기본빵. 폭망은 안 할 것 같은 유형이고, 콜로비는 완전 그 클래스가 다른 선수다. 그래서 저는 외국인 선수 3명 때문에 두산이 올라가는 폭이 꽤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신인왕은 저는 배찬승. 그러니까 신인왕이 되려면 우선 그 기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배찬승이나 김영호 좋게 보고, 물론 정현우 좋죠. 근데 기회도 분명히 있지만 팀이 약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결국에는 기자분들이 신인왕 투표할 때 그 클래식 스탯을 볼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요즘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한국 기자 회장으로서 요즘 기자들 많이 달라져서 클래식 스탯 많이 이제 그러면 정현우가 한 7승 했어요. 7승에 130이닝 네. 거기에 뭐 평균 자책점이 뭐 3점대다. 네. 초반이다. 네. 그럼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배찬승이 이제 한 20홀드 이상을 했어요. 평균 자책점이 평균 ERA가 한 2점대를 해요. 그럼 누구 찍을 거예요? 상황을 보겠습니다. 상황을 보겠습니다. 아니, 저는 그래서 배찬승은 웬만해서는 이게 불펜 1군에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성적도 나올 것 같고. 물론 신인은 그렇게 저도 높게 평가하지 않지만, 이번 배찬승은 저 높게 보여요. 저는. 김태견 못지않다. 그렇게 생각해서 배찬승. 예, 하여튼 장시간 동안 우리 세 분 이렇게 우리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맛집인 전북명가에 오셔서 좀 감사드리고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하여튼 올해도 제가 프로야구 취재하시는데 이렇게 좀 열심히 해주시고 많은 기사 재밌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키스톤 플레이도 좀 이렇게 전화 인터뷰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